시민들과 역사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학술 논쟁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면서 동북공정이라든지 우리 역사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거에서 직접 대항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수년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얼마만큼 역사가 중요한지 그냥 역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들어보시면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정도까지 이제 갑니다. 역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속도를 좀 낼게요. 이제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동북공정 지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공정이 마무리되었고요. 동북공정 끝나고 나서 중국은 자기들이 만든 역사 논리를 전 세계 지도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선전공정이랍니다. 자기들 말하는 전파공정이라 해가지고 다 이제 쉽게 말하면 굳히기죠. 실험으로 말한다면 굳히기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동북공정 다음의 전략인데 동북공정은 마무리되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동북공정 보면서 또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 중국사 가져갔다. 그 정도 했으면 끝났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김치 한복 중국 거 된 거 여러분들 10년 전에 중국 문화로 다 끝났습니다. 최근에 올림픽 열리면서 김치가 어떻다니 한복이 어떻다냐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10년 전에 벌써 중국은 한복, 김치,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모든 것 전체 대부분이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대응을 했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을 건데요. 판소리까지 여러분들 중국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 놓고 가다가는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은 자기 때의 판소리가 한국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에서는 판소리가 중국의 판소리로 소개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중국은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게 동북공정의 일환이죠.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들 보실 건데요. 지금 고조선은 이번에 중국사로 들어갔습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공식 표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 학계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부분이 당군은 신하라고 열심히 주장해 주는 바람에 한국사는 주체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나라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기자, 중국의 이만이 와서 이렇게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당군을 부정해 주는 덕분에 중국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주나라의 정권으로 지방정권으로서 고조선을 자기 역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요렇게 만리장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만리장성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북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모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만리장성 치면 옛날에 요쪽 만리장성 지도는 다 이제 다 없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이 만리장성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만리장성입니다. 결국은 뭐냐? 진시황제 때 벌써 진시황이 언제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들어왔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도배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 장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나라입니다. 연나라 장성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나라가 여기까지 들어왔죠. 연나라 장성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늘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연나라 장성 여기서 끝나면 좋죠. 이제 여러분들 강력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평양에 한사군 낙랑군이 있었다고 시험 문제까지 쳤죠. 그걸 가지고 요번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에서 공정해가지고 야, 한국에서 평양에 한사군 낙랑군이 있었다고 지금도 광복 후에 80년간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그 논리 가지고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야, 그 말은 뭐냐? 북한 땅이 원래 중국 땅이라는 건 증거 아니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도가 요렇게 됐습니다. 북한이 중국 땅입니다. 공식적으로. 고대 영토로 지도가 표기됐고요. 국정교과서에 중국의 모든 국정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북한 땅은 자기들 고대 영토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응을 해야 되죠. 서울대, 고대, 연대, 교수님들, 역사 교수님들 많죠? 지금까지 한 놈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의 평양의 낙랑군을 가르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반발 논리, 반론이 없어요. 반론할 수가 없어. 다 숨었어. 다 숨어버리고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도 아무도 안 질래요. 그러면서도 지금 나중에 보시면 한국사 금인정 교과서에 평양의 낙랑군을 지금도 몇 개 교과서가 살짝 잡아 넣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북한 땅이 중국 땅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들이 이걸 모르면 어때요?
역사는 선생님들이 뭐 전공이니까 그분들이 다 잡아주겠지. 개뿔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동북공정 당했어요. 동북공정. 자, 한나라가 북한을 차지했다고 지도가 교과서에 그려졌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위나라, 조조의 후손, 조이가 세운 위나라가 또 북한을 차지했다고 나와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삼국지 많이 읽어봤는데 삼국지에 조이가 위나라가 여기까지 와서 활동을 해요? 없죠. 그런데 중국의 교과서에는 북한이 중국의 위나라라고 다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나라, 이렇게 사마에 관련된 거 아마 이 삼국지 보시면 나오죠. 보면 사마소 막 쭉 해가지고 쭉 사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집안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영토가 되어버렸죠. 북한이.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낙랑군이라는 그 한나라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데 낙랑군은 원래 한나라는 원래 220년에 망합니다. 여러분 서기 220년에 망하고요. 낙랑군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국사책을 보면 이제 약 330년에 한반도에서 쫓겨났다고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한나라가 220년에 망했으면 낙랑군도 여기 있는 낙랑군도 망했어야죠. 근데 안 망했잖아요. 안 망하고 330년에 축출됐다는 것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교수님들이 속이는 게 국민을 속이는 거. 한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랑군은 한나라가 망하면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위나라가 차지하고 진나라가 그대로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말한다면 북한은 왜 보면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약 400년 이상을 중국 땅으로 내준 땅일입니다. 중국은 이 논리 가지고 동북공정을 요번에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사학자 한 사람도 나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죽고 나면 다음 세대에서는 완전히 북한 지역은 중국의 고대 영토로 완전히 굳어집니다. 반론 자체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자, 이렇게 동북공정을 중국이 마무리 지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열심히 배웠던 요거죠. 한사군이 여기 있었다는 거. 요 논리입니다. 낙랑군 여기 있었고 한사군이 있었다는 거. 요거 한국에서 가르치는 역사 가지고 중국이 동북공정 해가지고 북한 땅을 자기들 영토로 아예 공식적으로 이번에 표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무도 지금 반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냥 발표하면 안 되죠. 지도만 그리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뭡니까? 학술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 말은 중국 차원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학술책을 다 내요. 동북공정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자기들이 연구한 모든 책자를 드러내면서 뭐랬냐?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의 속국사, 중국사로서 이번에 다 흡수했습니다. 우리 역사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라고 좀 배우고 있죠.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 틀림없이 우리 역사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어때요? 역사의식이 없는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 방금 말씀하셨던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는 중국사로서 완전히 굳어집니다. 자, 이 작업을 중국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학술까지 해가지고 했고요. 이건 이제 중국의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에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지도가 그대로 그려져가지고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한반도 북부는 원래 중국 땅이라고 지금 그대로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항상 요즘 하는 말이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런다는 게 바로 깨놓고 나서 야 누구 한국은 원래 임마 우리 속국이었어. 식민지였잖아. 요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어. 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가 배웠잖아요. 솔직히. 그 말 맞잖아 보면. 우리가 배운 논리로 말하면 북한 땅은 중국 땅 맞습니다. 왜? 거기에 평양에 낙랑군이 400년간 있었는데 중국 땅 맞지. 우리 땅 아니지. 그래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만리장성 안은 자기들 중국사를 해가지고 판소리, 가야금, 금은고, 혼례, 추석, 김치, 한복 전부 다 뭡니까?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다 끝났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이것을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버리면 전부 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 내용 어때요? 한국 아리랑까지도 우리 거 아닙니다. 아리랑이 중국 문화유산이 되니까 우리나라 그때 발에 불등 떨어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아리랑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해놨어요. 등재하니까 하는 말이 중국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야 아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한국은 한국대로 아리랑 너희들 등재해.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아리랑 종류 많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한국의 문화까지 완전히 중국 문화로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작업, 흡수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역사 어떻게 가르치는지 현실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맥을 다 잡아주시잖아요. 저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워야 되는데 후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국사 요즘 감심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국사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진절머리 나잖아요. 왜? 국사하면 기억나는 게 없어서 날마다 암기한다고 말이지 지친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에이 그거 안 배워도 돼. 이렇게 하는 사이에 중국이 국사가 선택 과목이 돼버리고 이런 사이에 회복이 안 돼요. 국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빼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 역사를 아주 강력하게 어떻습니까?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만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국사를 안 가르치더라도 글로벌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요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쭉 올라왔던 한국의 위상이 이제 서서히 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은 자기 국가의 중심에 역사관이 바로 잡힌 나라들입니다. 한국처럼 정신 빠져가지고 한국사 왜 배워? 전 세계는 글로벌한데 우리 역사 배우는 것은 국수주의, 민족주의야.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이에 중국은 동북공정 다 해가지고 한국사를 자기들 역사로 다 흡수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국이 역사, 우리 역사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리 나간다면? 자, 이런 상황이고 보면요. 이리 보시죠. 여기 이 양반은 뭐냐? 원래 만리장성, 여기 있는 만리장성을 이쪽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이 양반입니다. 누구시죠? 알죠?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대도 이병도 씨. 이 양반이 여기가 여기까지 만리장성이 왔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요걸 어때요? 중국에서 요번에 동북공정 마무리 지면서 야, 한국의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가 이런 거 옛날에 주장해줬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마무리 지었죠. 이대로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홍산문화. 이런 문화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만리장성이 원래 여기였고 여기는 원래 오랑캐들 문화, 한국의 문화라고 역사에 다 기술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 말하는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문화가 홍산 문화가 발굴됐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문화는 우리 게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중국에서 어때요? 여기 있는 만리장성을 요거 싹 널리가 요리 가져옵니다. 이렇게. 요러면서 이 문화권을 자기들 중국 문화권으로 요번에 역사 영역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자, 우리나라의 고조선 1호 박사가 EBS까지 나와가지고 뭐냐면 요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뭐냐, 저기 인류 4대 문명을 뛰어넘는 인류 최고의 문화다, 역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나라 학자가 어때요? 그 요서 지역, 요동 요서 지역이 원래 우리 역사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서울대 지금 대학원의 교수가 어떻습니까? 나서가 EBS 나와가지고 그런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고 저건 우리 게 아니다. 중국에서는 얼마나 고마워해요. 왜? 한국의 최고 학자가 부정해주는데 한국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흡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고조선 문화가 나오는 하가점, 하청. 이거는 학술 용어입니다. 하가점이란 지역에 이렇게 유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 한반도죠?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여기가 요동요선데, 보시죠. 이 점 하나하나가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땅을 판지해요. 수백 개, 수천 개를 봤는데 저 유물이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고조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 그런데 한국의 학자들이 요 문화를 우리 게 아니라고 공식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요 문화까지도 중국사로 요번에 흡수를 해가지고 고조선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요번에 가져갔습니다. 자, 실정사고로 여기에 고조선 유물이 나왔다는 증거자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한국 학계에서 저것은 우리 게 아니다라고 공식 부정을 했고요. 또 이 양반이 등장했죠. EBS 나와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아는 당군조선 실지한 역사, 노. 원래 당군조선 없었어. 다 가짜야. 요렇게 EBS 나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완벽하게 동북공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누가 깔아줍니까? 한국의 학자들이 다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음 놓고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고조선이라든지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이번에 흡수를 했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고조선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옛날에 장성이 여기까지 왔다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가 주장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금인정 교과서,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쭉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한반도 북부 이쪽에 이런 것이 고조선이었고, 자, 한나라 유물을 다 이렇게 낭낭 있었다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지우질 않아요. 동북공정 당해놓고도 동북공정이 뭔지를 숨기고 이야기를 안 하면서 교과서에까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전부 다 뭡니까? 동북공정 논리를 해가지고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만이 북한 땅이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당군의 자손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군의 자손은 누구다?
북한 인민들이 낙군의 자손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족보가 없는 나라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교과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랑군 보십시오. 낙랑군 있다고 나오죠. 낙랑군 살짝 잡아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다 듣습니까? 계속 뭐 이게 금인정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역사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동북공정 논리를 중국에서 이 책 보면 너무너무 기뻐할 정도로 한국에서 자기들 동북공정 역사 논리를 교과서에 그대로 실어주고 있다는 거. 낙랑군 보십시오. 2020년 금정교과서의 낙랑군. 요 하나 때문에 한국사가 치명타를 당했잖아요. 한반도 북부가 약 400년간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이 논리. 이렇게 당했는데도 2020년 금정교과서에 낙랑군을 폐경에 포기했어.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과서 팔아먹으려고 해요. 교과서 팔아먹는 사업. 자, 여러분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런 양반들 뭐냐? 이 가톨릭대 교수인데 나가지고 뭐냐? 이 양반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이렇게 글자 씁니다. 글 씁니다. 기사 쓰고. 근데 최근에 뭐냐? 낙랑군 유물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지 보십시오. 우리는 평양에 있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낙랑군 유물이 최근에 이쪽에서 다 발굴되어 버렸습니다. 미치고 한장 그죠? 실정사항입니다. 증거 자료가 다 드러나가지고 어디에? 북경 근처에서 낙랑군 유물이 다 나와버려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학계에 하에서 말을 안 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 한다는 말이야. 평양에 있는 낙랑군이 저쪽에 북경 쪽으로 이사 간 것 같다고. 요렇게 논문을 써대는 또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배웠던 모든 그 평양에서 나왔던 유물 다 사들였다는 거. 돈 주고 샀다고 최근에 밝혀졌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제 미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야, 한국의 남북 통일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 땅을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2012년에 미 의회에서 요구가 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동북아 역사자에 대해서 답변서를 줬는데 답변서 내용이 옵니다. 뭔지 압니까? 북한의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습니다. 요런 답변서가 날아갔어요. 미 의회에. 이 말은 뭐죠?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맞습니다. 북한 땅은 원래 중국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국민들이 아는 역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고대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자, 이렇게 나가고요. 또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들이 낸 세금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도를 그리는데 요게 요번에 폐지가 됐죠. 완전히 들통 나가지고 뭐냐?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돈 47억 가지고 야, 이게 이 짓을 합니다. 왜 이제 이런 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낙랑군 때문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요래가지고 한국사를 완전히 난도시키기가 지금은 중국은 말 그대로 북한에 푯대 꽂았습니다. 북한은 원래 중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자, 이것이 동북공정이 된 마무리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 자, 이걸 찍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또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부로 가볼까요? 북한은 이제 중국 땅으로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주장해버리고, 그럼 남쪽은 뭐냐? 남쪽은 이제 가야라고 들어보셨죠? 가야. 김수로 가야 들어보셨죠? 김씨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자, 김수로 가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고를 약 1조 원을 더 지원해가지고 가야를 복원해야 되겠다. 경상도 전라도가 하나의 같은 문화권이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화합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가야 연구비를 1조 이상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작 나중에 가야 연구한 걸 들어내라고 이제 자기들 전시를 했는데 뭘 했느냐. 우리나라 가야를 김수로 후왕후는 다 가짜다. 없었다. 원래 이런 인물들. 없었다. 있었다면 뭐다? 일본 서기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임나이본부.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경상도 전라도를 약 200년간 식민지를 삼았다는 거. 요 내용이 임노부 내용인데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올 때 자기들 땅이라는 걸 미리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지명을 경상도 전라도에다 다 대부분 붙입니다. 많이 붙여놨죠. 그런데 이번에 가야사 1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약 1조 원을 들여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하려고 했더만은 똑같은 짓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버렸어요. 경상도 전라도에다가 전부 다 일본 서기 지명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중국처럼 똑같이 한국에서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가르치네. 또 한쪽은 뭐죠? 한반도 경상도 전라도가 일본 서기 지명으로 다 돼 있네.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 뭐만 주장하면 됩니까?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 있었어. 요것만 주장하면 그냥
동북공정처럼 똑같이 마무리돼 버립니다. 자, 이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인도 사람이 왔다는 증거 자료가 김해에 다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가 어떻습니까? 인도 사람이 와서 가해를 했다고 이렇게 다 밝혔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다? 김수로 후왕후는 가짜다. 이렇게 최근에 다 주장이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합천하고 남원을 일본 석기 지명으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다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해 보시죠. 합천을 남원을 외왕이 통치하는 지역 기문국이라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했고 합천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달아라고 해가지고 등재를 하려는데 시민들이 3년간을 싸웠습니다. 남원 시민들하고 대한사람하고 다 합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요번에 유네스코 등재할 때 일본 석기 두 지명을 빼고 요번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원하고 가야가 살아남았어요. 이번에 일본 지명이 아닙니다. 이제 원래 우리 지명대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바로 됐고요. 이렇게 3년 동안 해가지고 잡았는데 일본 보십시오. 교과서에 자기들이 바다 건너와서 식민지 삼았다고 그걸 써놨죠.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에 일본 석기 지명을 다 갖다 붙여놔놓으면 지금 어찌 됩니까? 동북공정처럼 똑같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가 되고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 열심히 했던 고려 국경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기 지명하고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고려 국경의 지명이 올바른 거 해가지고 여기서 요리 나왔다 했는데 요것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최근에 다 밝혀진 것이 뭐냐? 고려가 한반도 밑에까지 여기에 고려 국경이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요 장난을 친 놈이 누구냐? 요 사람이었어요. 쓰다 소키치가 고려 국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하는 말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대표가 서희 장군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 해가지고 고려 국경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 이러면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 쳤던 시험 문제 외웠던 근데 실제 고려 국경을 찾아보니까 요게 고려 국경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고려 국경은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고려 역사의 고려 국경은 저렇게 나옵니다. 요게 최근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안 바꿀래 해도 이게 끝까지 고려 국경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고려 국경 반도죠. 한반도를 끌어들여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리한다면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들으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드리니까 힘은 나죠. 이제 이번에 당면 현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이 그냥 놔두면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면 저 사람들 찾아주겠습니까? 동북공정 논리에 지금 자기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론 다 제공했고 임나일본부 논리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다 제공해줬는데 누가 잡을 겁니까? 이제는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역사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사랑이 그 시민단체에 앞장서가지고 이 운동을 벌려가지고 이런 역사를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사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 이시영 총리가 이런 부총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역사 독립운동을 하면서 1936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아라사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자 했는데 여러분들 정장 배우신 여러분들 국사책은 누가 쓴 책이다?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 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안 썼습니다. 근데 이런 독립운동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써가지고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데 정작 광복 후에 우리가 배운 국사는 누가 틀 잡아놓은 거? 일본 사람들이 다 틀 잡아놓은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어요. 여기도 임시정부 보이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뭡니까? 당군신화 하는 사람들 입을 찢어버려. 자기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어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이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준점으로 잡는 국민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발표한 1942년 우리나라 역사 보십시오. 우리 역사는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당군 부여해가지고 어디까지? 대한민국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광복 후에 생긴 국민 아닙니다.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호남과 영남을 갈라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게 요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 생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원래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안 가르쳐 학생들한테. 그냥 날만 싸우게 만들어. 서로 찢고 벗게. 태극기냐 촛불이냐. 저도 가면 그래요. 해외 나가면 선생님 촛불이요 태극기요. 뭘 합니까 저는 참. 근데 이게 보세요. 이거 써놨잖아요. 42년에 우리나라 독립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까지 어떻습니까? 5,000년 동안 국가의 주권은 우리 민족에 의해서 개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겠다 써놨잖아요. 왜 우리나라 역사에 한상훈을 왜 끌어들여? 왜 이만조선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찍겠다 돼 있잖아요. 언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들어왔어? 다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 놈들이 이만조선 다 잡아놨잖아요. 조선 유학자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요번에 받았는데 이 자료 보이시죠? 이분들이 딱 해놨죠. 우리 역사는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여기에 당군 신화가 어디 있어? 당군 조선 그대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현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당, 김구선생, 이승만 대통령 다 참여했던 당이 한국 독립당이죠.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뭐다?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만조선 한사군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변방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잡아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 역사 출발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일본 놈들이 만들었잖아요 보면. 간부국에 그걸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동북공정 당했습니다. 그런데 독립당에서 봐요. 이승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잡아놓은 역사들 봐요. 언제 일본한테 갔다고 돼 있어.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역사만이라도 광복에 바로 지켰으면 어떻습니까? 동북공정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없었죠. 중국이 감히 동북공정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마무리 짓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당옥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우리나라 역사의 국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배부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역사에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관을 그대로 지킨다는 어때요? 진짜 끝까지 갑니다. 역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힘들다고 경제 중심으로 많이 하고 우리나라 역사라는 이런 걸 본질을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찾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대한사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위기사항에 대한민국이 전체 정명의 위기사항에 대한사랑에서 할 수 있는 건 꼭 하나 가장 중심 사업이 뭐냐면 바른 역사 교과서 편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이거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더불어 행동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써 주셔가지고 이런 이 절체절명의 우리 한국사를 바로잡고 지켜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역사운동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